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그 사람 아직 나를 생각할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헤어진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도 할까? 이 질문 하나가 먹구름처럼 마음을 뒤덮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진 않으신지,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관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부터 볼게요. 사라지는 달,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재회든 완전한 이별이든 반드시 과거의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놓아주어야만 한다는 큰 숙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양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든 채로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없는 거랑 같아요. 일단 손에 든 짐부터 내려놔야 문고리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 내려놔야 할 짐이 무엇인지는 이제부터 펼쳐질 카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을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는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그 사람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고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엉망인 걸로 보여요. 일이나 학업에도 전혀 집중하지 못해서 현실적인 기반이 매우 불안정해진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히 슬프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내면의 힘 자체를 잃어버린 깊은 불안과 공허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처럼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공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것에만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신의 실수, 서로에게 상처 줬던 말들, 그리고 결국 이별하게 된 그 순간만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깊은 후회에 잠겨 있어요. 엎질러진 3개의 컵만 바라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2개의 컵은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하는 자책과 상실감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스스로가 불안정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만 가득한 이 상황은 결국 그 사람을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미숙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등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SNS를 밤새 염탐하면서 눈물을 짓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서 모든 사진을 차단해버리는 식의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불안정함과 후회, 감정적인 혼란의 끝에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결론은 어차피 우리 관계는 불공평했다 라는 합리화 혹은 뒤늦은 깨달음이에요. 지금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그 사람은 과거 관계의 문제점을 불공정한 기브앤테이크에서 찾고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줬는데 넌 아니었잖아 라는 원망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너에게 제대로 주지 못했으니까 헤어지는 게 당연했어 라는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깊은 곳, 그 사람의 무의식은 어떤 상태일까? 그 사람의 무의식은 건강한 관계도 온전한 고독도 실패한 상태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와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법에도 서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별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즐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별 후에도 온전히 여러분을 떠나보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가 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경계선에서 외로움과 집착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어요. 더 깊은 무의식에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별의 진짜 원인이나 이 아픈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긍정적인 교훈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 자기 연민이라는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보다는 상처받은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연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볼게요. 나는 기억합니다. 이 카드는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영혼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해주는데 하지만 이 계획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잠시 만나서 아픈 교훈을 주고받는 운명적인 삶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별이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삶의 파트너일 수 있죠. 지금 두 사람은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을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은 어떨까? 지금 이 카드가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정체기가 끝나가고 있다 라고요. 길고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행동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아직 잠이 덜 깬 사람을 억지로 흔들어 깨우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짜증만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카드는 분명하게 말해요. 과거로의 회귀는 절대 없다라고요. 재회를 원한다면 낡은 관계를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켜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너와 나의 시즌2를 새롭게 만들 각오가 필요해요. 이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핵심은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 모두 상대에게서 사랑과 위로를 갈구하기 전에 스스로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자애로운 부모처럼 돌보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회에 대한 타로의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재회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 거대한 과정이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섣불리 행동할 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카드가 강조하네요. 상대의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가 많아요. 섣부른 추측으로 행동하지 말고 안개가 걷혀서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보를 모아야 돼요.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움보다는 깊은 후회와 상실감, 그리고 극심한 내적 불안감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 독백은 불안정함에서 시작해 후회를 거쳐서 감정적인 혼란에 빠졌다가 관계의 불공평함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는 성숙한 존재가 돼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킬 때만 가능성이 열려요. 재회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정체기가 끝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조만간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굳이 숫자에서 힌트를 찾자면 관계의 불균형을 상징하는 펜타클 6번이랑 상실감을 의미하는 컵 5번이 보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5주에서 6주 사이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결정적인 소식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때까지는 섣부른 기대나 행동보다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이 시간이 두 분 모두에게 더 깊은 성장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헤어진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낼까? 혹시 내 생각할까? 그리고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봐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관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초승달, 여러분의 꿈에 믿음을 가지세요. 이 카드는 놀랍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 모두에게 지금은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기보다 각자 자신만의 새로운 미래와 꿈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품어야 할 때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마음 역시 과거에 대한 미련보다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암시해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을까? 이별의 감정적인 태풍이 지나간 뒤에 그 사람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마치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듯이 다시 연락해서 잘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재회의 씨앗을 탐색해보는 단계인데 하지만 이거는 뜨거운 그리움이라기보다는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가능성 타진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 가능성을 감성적인 추억 필터는 완전히 걷어내고 아주 차가운 이성의 안경을 끼고 분석한 걸로 보입니다. 과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점, 현실적인 장벽, 성격 차이 등을 마치 서류를 검토하듯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를 한 거죠. 머릿속으로 다시 만나도 결국 같은 문제로 싸울 거다.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은 변한 게 없다. 와 같이 재회의 달콤한 기대보다는 실패할 확률과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먼저 나열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냉정한 분석의 결과는 부정적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이 관계에 다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사람은 재회를 불안정한 투자 혹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손해가 될 뿐 안정적인 결실을 보기 어렵다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 결론을 바탕으로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전차의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있는 과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공, 새로운 목표,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별의 아픔을 딛고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완전히 굳힌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과의 좋았던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로 인해 힘들어지는 감정을 애써 억압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 냉정함은 사실 여러분과의 좋았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 감정을 일부러 꾹꾹 눌러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추억에 잠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정의 스위치를 내려버린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무의식에는 진정한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보여주는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은 상처받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가짜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아파하는 진정한 자신이 있지만 그 여린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강한 모습이라는 갑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카드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매우 넓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별이라는 사건 하나에 매몰되기보다 내 인생 전체의 큰 그림에서 이 이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와 같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멀리서 조망하듯이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혼의 성장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 카드는 만약 소식이 온다면 그것은 매우 간접적이거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닿을 불확실한 메시지일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직접적인 연락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안부를 묻거나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잘 지내와 같은 짤막한 메시지를 보내오는 시기죠. 재회를 위한 적극적인 연락이라기보다는 바다에 띄어서 보내는 편지처럼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는 그리움의 작은 표시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인가를 찾고 있어요. 집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키워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과거의 안식처를 떠나서 이제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났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별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성장통이자 중요한 통과 의례예요. 지금 여러분과의 이별이라는 아픈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입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요. 카드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 사람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회에 대한 타로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카드는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현재 에너지 상태로 볼 때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 사람은 이미 이성적으로 재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전차를 몰고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카드는 닫힌 문만 보여주고 있진 않네요. 이 쟁조는 재회를 위한 희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이 불확실한 기다림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다 라고 허락해주는 우주의 따뜻한 신호등이에요.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아갈 때가 왔다는 확신을 우주가 여러분에게 명확한 징조로 보여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했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재회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 그 사람은 재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한 상태예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재회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재회의 시기를 묻는 질문의 카드는 오히려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심을 상징하는 전차 카드는 숫자 7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7주 안에 여러분은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겪는 등 이제는 정말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만의 전차를 몰고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명확한 징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아픈 소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불확실한 기다림에서 해방시켜줄 명확한 신호이기도 해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집을 찾아서 떠나야 할 때예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여러분만의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시길 바랄게요.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어쩌면 여러분은 이별 후에도 여전히 당당하고 굳건해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정말 나만 힘든가? 저 사람은 나를 다 잊었나? 하는 생각으로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처럼 속을 내비치지 않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이대로 정말 끝인 건지, 아니면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관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계기일시, 강력한 변화를 예상하세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대로 잔잔하게 잊히면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이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강력하고 운명적인 에너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감정의 급변을 통해서 관계의 국면이 180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왕이다, 이별 따위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아주 두껍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까지 나는 괜찮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일부러 더 몰두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한 황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황제의 갑옷 안을 들여다보니까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이 컵의 에이스는 새로운 사랑과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뒤집혔다는 건 어떤 새로운 감정도 시작될 수 없는 공허한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람을 향한 설렘조차 느낄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샘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정서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마음이 텅 비어버리니까 이성도 고장이 난 상태예요. 기억의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죠.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돌아보면서 뭔가 불공평하고 부당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합리화하기 위한 치우친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여러분의 잘못만 부풀려서 생각하면서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마음은 닫아버리고 이별의 원인을 남이나 자신에게 돌려봐도 그 사람의 내면은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이건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도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보여줘요. 그 사람은 억지로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활동을 해보지만 밤이 되면 여러분과의 생각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는 등 정신적인 휴식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자신과 여전히 고통스러운 내면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건강한 복귀가 아니에요. 24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영화를 무한반복 재생하는 생각의 감옥이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행동의 의미는 뭐였을까? 처럼 건강한 성찰을 넘어서 집착적인 생각의 고리가 그 사람의 정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걸요. 머리로는 이별을 부정하고 싶고 남 탓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은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의 인연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카드는 두 분의 이별이 단순히 다투고 헤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매우 중요했던 무언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주 고통스럽고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줘요.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썩은 부위를 잘라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죠. 이 극심한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는 어떨까? 이 카드는 현재 두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것도 함께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단절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왔던 미래가 지금 완전히 멈췄고 지금은 그 어떤 협력이나 소통의 에너지도 흐르지 않는 상태예요. 만약 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재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과거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영역을 너무 침범했거나 혹은 지켜줘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만난다면 이것만은 서로에게 하지 말자라는 명확한 합의와 존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휴식이에요.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멈추고 일상의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각자의 삶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쉬는 시간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줄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회에 대한 타로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놀랍게도 타로는 재회가 된다 안 된다를 정해주지 않아요. 대신 그 공을 전부 여러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쓸 수 있는 작가라는 의미예요. 만약 여러분이 재회를 선택한다면 그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타협입니다. 과거처럼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거나 불공평한 관계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만 해요. 정의가 뒤집혀서 나왔던 만큼 공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타협이 없다면 재회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황제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은 감정이 메마르고 정신적으로 전혀 쉬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은 이별을 불공평하게 기억하면서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과거와는 다른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경계선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예상치 못한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 재회의 시기는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는데 하지만 굳이 숫자의 힌트를 찾는다면 그 사람의 불안을 상징하는 이 4번 카드가 보이네요. 앞으로 4주 혹은 4개월이라는 시간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묻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래? 이 배의 키를 어디로 돌릴 거니? 자,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타협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놔줄 것인지 결정적인 선택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공은 여러분의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랄게요.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두 분의 이별은 조용하고 차분하기보다는 매우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이 관계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한 줄기 선명한 빛을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 관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양자리 만월, 불꽃 같은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이 카드는 두 분의 이야기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더 이상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지지부진했던 전개는 끝나고 모든 갈등과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결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마음 상태에 놓여 있을까? 이별 직후 그 사람은 성숙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립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일부러 약속을 빽빽하게 잡고 시끄러운 곳만 찾아다니는 모습이죠. 조용해지면은 여러분 생각이 날까봐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극복이라기보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시끄러운 곳으로 도피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렇게 성찰을 회피한 결과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정서적 미숙아와 같은 상태에 빠졌어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 같은 여린 감정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거나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다가도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냐 라면서 금방 포기해버리거나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장난이나 쿨한 척으로 애써 감추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면의 혼란과 감정적인 억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겪고 있어요.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은 마음과 아직 미련이 남은 마음,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뒤엉켜서 내면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영혼의 아우성이자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가 드디어 치유를 시작했다는 아주 건강하고 필연적인 성장통이에요. 그리고 그 치열한 내면의 전쟁 끝에서 그 사람은 마침내 태양을 마주합니다. 이거는 리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의심과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내가 원했던 건 이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는 진실의 햇살이 마음을 가득 비추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순수한 기쁨과 희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야말로 대반전의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벗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별의 과정에서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객관적인 깨달음을 얻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서운했던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피해자 의식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관계 전체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또 그 사람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어요.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또한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 빗장을 풀고 다시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인연은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카드는 여러분과 그 사람 모두, 특히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다채롭고 독특한 본성 그대로를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내야 할 때라는 걸 말해줍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의 틀에 맞춰서 자신을 숨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을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은 어떨까? 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우주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는 감사와 풍요, 긍정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재회를 위한 매우 좋은 징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을까?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는 전사로 거듭나고 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의 재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애벌레가 거치를 찢고 나비가 되듯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과거의 상처가 깊이 치유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변태의 과정을 겪고 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재회에 대한 타로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결말, 즉 불꽃 같은 클라이맥스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의 끝은 또 다른 비극이나 싸움이 아니에요. 두 분은 마침내 모든 상처와 오해를 녹여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눈물나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해결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건 재회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예요. 카드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은 혼란스러운 도피의 시간과 내면의 치열한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이고 명확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용기를 내는 매우 깊고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재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카드가
평화로운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재회의 시기는 카드가 말해주듯이 가까운 미래예요. 숫자로 힌트를 찾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적 갈등을 상징했던 완드 5번이랑 내면의 성찰을 의미하는 은둔자 9번이 보입니다. 빠르면 앞으로 5주, 늦어도 9주 안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운 해결을 맞이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모든 과정이 우주의 축복 속에서 진행될 겁니다. 자, 고통의 터널은 거의 끝났어요. 이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다가올 행복을 준비하는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이제 곧 떠오를 눈부신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두 사람의 행복한 재회와 평화로운 미래를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